프로분들하고 다 자리에 참석하시면 수원 특례시 행정사무감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뭐 패널 분들도 그렇고 우리 프로 분들도 그렇고 좀 편안하게 오늘 토론회는 진행된다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뭐 생각했던 딱딱한 토론회, 막 질타가 오고 가는 토론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패널분, 시의원분들과 같이 시민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 나가는 그 초석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수원 특례시 행정사무감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그래도.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먼저 함께 하신 시의원분들과 패널분들의 참가자 소개를 직접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맨 오른쪽 이종숙 국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여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당 수원시의원 윤경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여성인권 도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소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우만 1동, 1, 2동, 인계동, 지동 행군도 지역구를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영태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 민해총 사무국장 박정아라고 합니다. 시민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수원 참교육학부모회 수원 지회장을 맡고 있는 안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순서상에 좀 빠져 있는데 그래도 프로분들 저희 잠깐 소개를 좀 진행을 잠깐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29일 날 기획경제 또 이 토론회 있는데 우리 최명기 시의원님 좀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데 무지 애를 쓴 우리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우리 정정훈 대표님, 박영철 대표님, 이미경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분. 그리고 우리 수원 마을미디어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서지연 이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 청소년 성인권센터 우리 박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 경신년 우리 전에 운영위원장 하셨던 우리 문은정 위원장님 그 다음에 유병욱 전 운영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 그린크리스트 이득현 이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 YWCA 우리 박난수 위원님하고 활동가분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그리고 이 빈자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처럼 들어오셨는데 우리 수원 여성의 우리 김희경 대표님하고 우리 탈조직 활동가 우리 김성희 활동가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직접 저는 지속발전 10번 목표 위원회 위원장 전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 지성역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수원 지성역 이선주 주무관님하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그러면 이 토론회가 진행은 어떻게 됐냐면은 수원 특례시 민선 8기 정책사업과 맞물려서 수원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1월부터 지난 2월 임시회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 이런 처리 요구사항 예산안까지
저희 시민협 단체 소속 30명의 활동가가 각 상임회별로 참여를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그 모니터링을 진행한 거에 대한 경과를 같이 이 시의원 패널분들과 함께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위에 상임위별 위원님들과 저희 수원 시민협 또 유관단체가 협력하여 수원 특례시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하면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하면 연대를 통해서 정책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진행 사항을 보면 각 주제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패널분들의 질의와 시의원분들의 응답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참여하신 이 시의원님들이 사실 저희가 시의원분들과 많은 인증 컨택을 함에 있어서 저희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는 좀 컨택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패널로 함께해 주신 박영태 시의원님과 윤경선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본인들의 약평을 처음에 듣는 시간을 3분 정도씩 진행을 하고 그 소회나 약평이 끝나면 행정사무 결과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수원시 조치계획에 대해서 시의원부터 패널 또 그 실무조치는 패널부터 시의원 간의 질의응답이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은 우리 각 주제별 토론과 관련해서 여기 오늘 함께하신 프로분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동안 수원시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의회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질문들을 편안하게 서로 질의를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나 약평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회나 약평은 우리 민해청원 박정화 국장님부터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행정감사의 모니터링으로 저도 처음 참여해 봐서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런 점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 분들 자료 이렇게 뒤적이면서 얘기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질문 시간에 쫓기면서 질문을 고르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신 것들은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표면적인 질문 감사 내용만 보다가 돌아가서 나중에 그거는 약간 사전에 이런 맥락이 있었어라는 거를 뒤늦게 듣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혹시 그 행정감사에서 위원분들이 그 기관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듣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최대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사전에 기관 그 증인분들과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하시고 질문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가 존재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이 힘써주시기를 진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정수 네, 저는 수원 여성에서는 의회 모니터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12대 수원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였고, 또 특히 초선 의원이 많아서 굉장히 궁금한 행정사무감사였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방청을 할 때 의원들이 출석은 잘했는지, 정회는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기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회는 2번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 한해서 2번 있었고 의원들이 굉장히 자료를 많이 보고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로 많이 했는데 하나 안타까운 게 저희가
가서 모니터링을 할 때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랬을 때 자료를 좀 미리 보면 아무래도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어떤 의원님들과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제안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은 아쉽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알 권리가 좀 제한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었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의원님 같이 계셨어가지고 오늘 뵈니까 더 반가운데, 전반적으로 의회 분위기는 약간 이제 진짜 과거에 비해서 뭐 질타나 뭐 윽박지르기나 아니면 뭐 증인들에 대한 뭐 말자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좋아진 거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 복지가 같은 경우에는 탁상행정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가봤냐, 그러니까 의원님이 직접 가보셔서 느꼈던 점을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주무관이나 이렇게 직접 경험해봐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젠더 폭력 부분에 있어서 다수 의원님들이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관과 시민들 대상으로 위한 교육만 요구할 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의회 교육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에 관련된 질의는 제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의회 모니터링이 시민이 할 수 있게끔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좌석이 3좌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저랑 그 다음에 활동가 2명을 신청을 했더니 다른 일반 시민 자리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분이랑 같이 해서 4자리에 겨우 앉기는 했는데, 다음번 모니터링을 갔을 때는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서 그 의회에서 좀 자리 이동을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던 그 앞으로 이제 수원 관내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과 복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수원 특례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니터링의 소위를 마치겠습니다. 네, 각 패널분들의 이제 소위나 약평을 들었는데, 저희 수원 시민협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할 때 운영이나 진행 부분, 그 다음에 소통이나 투명성 부분, 그 다음에 의제와 관련돼서 인권과 기후위기, 또 이제 성평등 관련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뭐 진행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같은 경우와 맞물려서는 일회용 컵이 아닌 뭐 텀블러나 이런 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의원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마소연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체크했다는 거를 좀 하시고, 먼저 우리 아까부터 이제 뭐 초선으로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우리 박영태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시의원분들의 소리나 약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초선에 당선된 박영태라고 합니다. 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뭐 시민운동가 출신도 아니고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한 8년 전에 나왔어요. 8년 전에 나오다 보니까 지역 커뮤니티에 서 있는 봉사단체든지 뭐 이런 것을 영위하다가 현재 시의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념이나 특정적인 사상에서는 뭐 많이 이렇게 젖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의원이 된 계기는 공정한 권력을 갖고 공정한 민원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 될까 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 막상 행정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느낀 건 한 가지가 뭐냐면 형식적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행정감사라는 게 처음 해보다 보니까 원래 그 해 2001년도 작년에 했던 거에 예산 수립하고 그 수립한 것들이 올해 넘어와서, 그러니까 2001년도에 말에 예산 수립했던 부분들이 2002년도에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때 계획된 부분에 행정사무가 제대로 돼 있는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7월 달서부터 들어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예산 수립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사무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첫 행정감사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연속성으로 흘러나온 부분도 잘 이해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용어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이 부족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지역의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또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도 주민들의 간담회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뺏겨서 그런 습득이나 그런 관례상에 내려오는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상으로 너무 좁다는 거죠. 뭐 소위 얘기해서 9일 뭐 49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49조에 보면은 9일 동안 하게 돼 있고 중앙정부는 14일 동안 하게 돼 있는데 9일이라는 게 뭐 첫째 날은 본회의 개시한다고 땅땅 치고 끝나고요.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로 하면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7일인데 일주일에 이틀 빼면 거의 5일밖에 안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5일을 하다 보면 소위 얘기해서 뭔가를 물어보게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9명 정도 있다 보니 뭐 5분, 뭐 짧으면 10분 안에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뭐 다른 의원들이 또 기회도 없는 부분이고 또 별도로 물어보자니 속기록에 기록이 남아야 또 그걸 근거로 내년도에 가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초선에 들어와서 그해 당일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올해 진행하는 행정감사 때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많이 공부하고 들어가겠지만 작년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도의 문제인데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뭐 누구 마음에 따라 밤새고 해도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만약에 1시간, 2시간 계속 질이 있습니다. 질을 연장하면 다른 동료들한테 프레셔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또 초선이니까 또 재선 의원이나 뭐 다른 뭐 그 이상의 의원들한테도 짚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여튼간 경청하고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초선 의원의 딱 그 기간의 한계점은 명확하게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올해 할 때는 그런 점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의원분들은 이제 접하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저도 같은 시의원이지만 예전에 2006년, 2010년 그때 한참 옛날 그때랑은 지금은 정말 격세지감인 것 같고 초선 의원님 많지만 더 열심히 준비해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제가 이제 해서 행감의 시기 관련해서 저는 계속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감이 이제 10월, 11월에 하죠. 그 다음에 12월에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행감의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은 보통 그 집행부에서 한 8월부터 이제 부서에서 받기 시작해서 한 10월 정도 이렇게 이만큼 초안이 나오고 11월에 이제 개수조정 서로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행감을 11월에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예산 편성하는데 이것들이 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물론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오래 지나고 그러면서 미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해서 이제 행감 시기를 바꿨는데 제가 다시 들어오니까 또 슬그머니 다시 11월로 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을 하는 부분은 뭐 정책적인 그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 같은 거를 우리가 잘 모니터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그건 대단히 아쉽고 그것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그냥 행감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통과 의뢰 정도 이런 부분이고 그것이 실제로 시정에 반영되는데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기년도 끝나고 3월에서 6월 사이에 행감을 하는 게 되게 좋고 그래야지 예산 편성도 11월, 12월에 심도 있게 진행되는데 11월, 12월에 예산 행감하고 예산 바로 한 회기 동안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둘 다가 좀 부실화되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독립돼서 하면은 더 충분한 시기를 잡을 수 있을 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또 우리 시민 영역에서도 그런 문제의식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제 자료 문제 행각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가장 당황스럽고 곤란한 부분이죠. 이 자료가 이게 시민들한테 그리고 방청 오신 분들한테 제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건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이게 올해 이제 수원시 의회에서 이번에 새로 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회 의원들 교육을 갔는데 인권 교육을 했어요. 인권 교육을 그래도 내용도 되게 좋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의원님들의 반응은 재미는 좀 없었기 때문에 썩 좋진 않았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권 교육할 때 그런 인지나 성 정책 이런 것들, 그런 감수성, 성 감수성, 젠더 감수성 이런 얘기도 이번에 언급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전은 지금 이번 있는데, 이 교육이 그냥 일방적인 교육이고 방식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서 좀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워크숍 형태로 많이 돼야지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일방적인 교육으로는 좀 의외의 문제이긴 한데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가끔은 제가 막 이게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죠. 저렇게 얘기하시면 저거는 가령 여기도 있는데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주성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이 표현이 있으면서 제가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나쁜 의도는 아닌데 어떤 이 살아온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시민 영역이랑 우리 의원들 영역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렇게 소통이나 뭐 이런 기회들, 가령 이런 기회도 이제 이게 상임위별로 행감을 한 모니터링한 단체랑 우리 상임위의 모든 의원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기회가 갖거나 이러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들 그 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서 참 저도 앉아 있으면서 불편했는데 다행히 이제 내년에 올해까지는 행감을 지금 여기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새로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새로 지으면은 좀 공간의 문제가 조금 넓어져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패널분들과 이제 시의원님들께서 소위나 약평을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까 이제 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상임위별로 턴라운드 테이블 정도로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이 모니터링 이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국회에서 기획의 관사와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와 같이 이 소통 내지는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이 결과나 이 발전 마냥 토론회는 각 위원회별로 함께 하신다는 의원님들 별로 이렇게 한 분씩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는 그러한 경과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뭐 박 의원님도 그렇고 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게 뭐 저희가 어떠한 거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시민들의 알 거를 위해서 이 행정감사나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는데 서로가 좋은 시정 네트워크가 이 수원 특례시에 좀 뿌리를 다시 한번 좀 내리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하는 거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2022년도 행정감사와 관련된
수원시 시정 및 조치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홈피에 떴다고 하는데 사실 찾기가 조금 힘들었었다는 점. 그래서 패널 분들께서도 그 시정 및 이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숙지를 하고 오늘 시의원님들과 진행을 좀 더 밀도 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뭐 시의원님, 우리 최명기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각 위원회별로 저희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그 보고서 받으실 텐데 그 책자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공유를 행정감사 이후에도 좀 진행을 해서 서로가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좀 더 발전적일 때는 그러한 자료가 좀 더 공유가 돼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제 패널 분들께서 질의를 이제 주제와 맞물려서 각 위원회별로 질의를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사회자 공통질문의 하나로 여기 뭐 경기공항 추진단이라고 하지만 군공항 이전이라는 인식을 저희는 본질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공항 이전 문제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군공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이야기를 우리 박영태 의원님하고 또 윤경선 의원님은 그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처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시의원 두 분께 군공항 이전 관련된 2022년도 행정사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는 거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 의원님. 네. 네, 저 박영태 시의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 지역구가 그 공항 피해하고는 소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팔달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인지면에서는 예전서부터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원 되기 전까지는 잘 인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문화체육에 들어와서 뭐 업무 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전에 있던 집행부에서 연결고리는 잘못 엮어왔다. 첫 번째 공공항 이전하면서 연결고리를 잘 못 풀어서 그 전에 한 10년 전이나 7, 8년 전에 제대로 화성이 저렇게 발전하기 전까지만 했었을 때 제대로 풀었으면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 의원들마다 생각은 좀 틀리지만 그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서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 2003년도에 저 부안에 핵 폐기물 처리장을 그 실외가 있는데 그 부안 군수가 지역 사회가 발전성이 없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타결을 하기 위해서 부안 군수가 중앙에다 핵 폐기장을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막 거기서 난리가 나서 2003년도에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거의 부안 군의 반이 갈라져서 부부끼리도 누구는 받아야 된다, 누구는 안 받아야 된다라고 나눠졌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건 게 뭐냐면 그냥 주민 투표하자고 걸었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원자력 수자원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뭐 한 1조 5천억에 지금 돈이 아니고 그 당시 돈으로 1조 5천억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줄 테니 해달라라고 해서 주민투표를 붙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길 줄 알고 막상 주민투표를 여론조사에는 이기는 걸로 정부 안에 핵폐기장을 받아들이는 걸로 나왔지만 결국은 투표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91%가 반대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 지진만 국장한테도 제가 요구하는 건 저 위원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최소한 그 사무 출장소, 동부 출장소하고 서부 출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1억 2천 들여서 거기 고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네. 경기공항 창성을. 그러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인 송옥주, 거기 우정하고 소위 얘기해서 성산하고 소위 얘기해서 향남이 있는 송옥주 국회의원하고 지금 화성시 의장 여성 의장이 김경이라고 해서 그 지역구 시의장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와서 아무리 뭐 이만한 걸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소위 일부가 반대를 해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을 일부는 최소한 동부에 병점 있는 데는 남겨두려도 서부는 좀 폐쇄를 하자. 그리고 서로의 반대 아닌 반대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저희 추진 목적은 경기
국제공항을 감으로써 수원하고 화성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홍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런 거를 타협을 못한 거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번에 저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반대 아닌 반대로 해서 서로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요. 거기도 또 자기 지역구에 와서 그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 야조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정명근 시장하고 우리 수원 그 문화 행사했을 때 정명근 회장하고 김경희 시 여성 위원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초청이 왔는데 이재준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 8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는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인사를 드리며 소개했을 때 이재준 시장이 정명근 시장하고 김경희를 그 시의회 의장을 소개시키면서 우리 경기국제공항에서 돈 드릴 거죠? 했더니 정명근 거기서 시장 그거 드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명근 시장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행정감사기관에 했던 게 제가 여기 초청받아서 왔지만 그건 함부로 화성 시민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돌렸고요. 김경희는 그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당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은 거기서 단호하게 제가 여기 와서 찬성한다고 얘기하면 지역에서 때려 맞아 죽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예. 그 정도로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발전적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은 예산 심의 때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들끼리 어느 부분들은 여기까지 타협을 봐서 일부 예산만 줄이고 터부 출장소만 줄이고 이렇게 가고 예산에 또 그 화성 지역 내 그 지역의 언론 보도하는 많이 안 보는 부분을 좀 줄이자라고 얘기를 했고 타협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부 예산만 줄이는 거로 가다가 결국적으로 이제 집행부에 여기서는 그냥 이건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또 고집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뭐 일부 의원들이 또 반대쪽으로 전액 삭감을 가자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도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역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희도 반대 아닌 그 여론을 돌출시키지 말지 말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그쪽 입장도 생각해주면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문화체육이 아닌 제가 보기에는 그 군공항 이전이 우리 문화체육에서 분리가 돼서 다른 그런 미래협력국인가요? 그래서 새로 그쪽으로 이제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미래협력국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돼서 저희 상임위가 아닌 어느 상임위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떻든 수원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 관련해서는 이따 그 주제별 패널 및 프로워 뭐 상호 그 개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윤 의원님. 네. 저희 상임위는 아니어서 심도 깊게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저나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는 당론은 폐쇄예요. 지금 평화의 시대로 나가야 되는 부분 속에서 이 군공항이 대규모 군공항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폐쇄인데 그 폐쇄를 저희 당이 아직 집권을 못해서 폐쇄 못 시키고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 소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고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그 소음의 중심지인 평동 어린이집을 아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실제로 난청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녔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는 거의 세계적으로 5위 안에 들었다는데 이 주거 밀집 지역에 이렇게 군공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든 국민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굉장한 주거 밀집 지역에서 작년엔가 그 화성에서 이제 추락해서 그래도 이제 조종사 분께서 해서 이제 민간인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그 실제로 추락 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수원 비행장도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50년대 때는 이렇게 논에 진짜 추락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구경을 갔었대는데 정말 생각하면 아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 밀집지역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타격의 이제 제일 지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김진표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이 수원 비행장 그 지하에 열아 우라늄탄 제가 요새 이제 그 전술핵이 수원 시민 숫자보다 더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지역의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 이제 비행장 거기를 견학을 가요. 그러면 그 지하 그 탄약 그 무기 창고를 가본 데인데 정말 어마어마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위험한 시설을 저는 뭐 수원 화성 이런 건 모르겠고 이런 위험한 시설을 주거 밀집 지역 진짜 몇십만이 살고 있는 여기에 계속 비행기가 왔다 갔다 다닌다는 거는 어떤 해결돼야 되고 저는 이거를 국가가 참 저는 이렇게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원시, 화성시 니네가 해결하라. 이런 부분 아니죠. 이 국방부 업무고 그야말로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들은 저는 정권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뭐 어디가 됐든 그 우리 수원 시민은 뭐 어디로 가라 이런 건 아닌 거죠. 그 실제로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이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만약에 이제 폐쇄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공항 국제남부 공항 그 경기 남부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감해요. 그래서 이쪽이 그 경기권에서 실제로 저쪽 서부 그 북부 쪽으로 공항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남서부권이 되게 그 여러 가지 쓸데없는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뭐 아직도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3분이 다 초과되셨는데 어찌됐든 이따 플로어 질문에서도 좀 시의원분들과의 이야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초과됐는데도 우선 진행하겠고요. 이제 이정수 국장님부터 그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제와 관련해서도 던져도 되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회의록도 찾아보고 했는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본 거는 작년에 수원 지역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 세모녀가 빈곤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 어떻게 의논하고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걸 찾아봤는데 회의록에서는 정확히 수원 세모녀 이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 뭐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그 단어는 쏙 빠진 채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하도록 하자라고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후속에 대한 조치나 이런 기록들을 혹시 할 수 있는 것만 기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정확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자는 그 얘기가 나온 건 수원 세모녀 그 사망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후속이란 얘기는 없이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는 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록을 남겨서 자료화하는 건 아닌지 하고 그 자료는 어떻게 생성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회의록에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으나 수원시의 빈곤 정책은 또 어떻게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자꾸 빈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게 정책이 접근이 되거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좀 돌아다니면서 빈곤을 발굴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 빈곤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좀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기 위해 좀 애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 시민사회와 시의회에서 빈곤 방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함께 할 일은 무엇일지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까지는 좀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 정말 일부분이 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 가지
지적은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전달책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시에서 명예사회복지사를 위촉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그 명예사회복지사로서 실제로 그런 빈곤 가정이라든지 꼭 그리고 뭐 가난하다고만 해서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난하지 않는 경우도 정신적으로도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발굴의 차원으로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100인 토론회, 500인 토론회를 2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지를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이 맞아야 지원받는 거 이런 부분에 이제 그것이 법이 이제 제도가 아무리 꼼꼼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살짝 미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보편적 복지가 확대돼야 되는데 예산 아직까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원시에서 이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기에 하도 예산 문제라서 이제 언감생심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보편적 복지에 접근해야지만 이 정보 전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회 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떠냐면 실제로 그런데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이게 꼼꼼히 따져보면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공무원, 공공기관은 누가 이게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잘 매칭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이제 명예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이제 다양한 노력들. 그래서 이제 제가 호면실동 같은 경우는 거기 동장님이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우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꼼꼼히 그 빌라 한 섹터라도 정말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런 실제로 행정의 영역에서 노력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제가 고민하는 건 지역 공동체의 해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기 때문에 이웃이 누가 어떻게 어려운 위험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보편적 복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사정을 모를 대로 다 가니까 이게 이제 누구한테 다 미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 정보가 아무리 해도 잘 갈 수도 없고 이것이 이제 이웃 공동체가 살아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 텐데 현재는 그것이 이웃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 실정에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숙제예요.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리 정말 잘했던 행정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 이런 희생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요새는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그런 옛날에는 어린이집 이런 거 가난 다 주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다 주잖아요. 이런 물론 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연령 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도 이따 프로 상호 좀 질문 시간에 우리 프로분들과 의원님들 간에 좀 더 이런 질의응답 좀 더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여성인권도는 우리 마서연 세타장님께서는 주제별보다는 행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복지 안전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갖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정확한 워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난 22년 11월 28일 날 복지안전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이나 하여튼 정상적인 가정 아닌 상태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잘못 들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회의록이 올라온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제 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수원 특례시가 여성 친화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임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뭐 어떤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가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날에도 제가 토론회에서 이러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전에도 교육을 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수원시 안에도 사실은 뭐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기관, 뭐 저희 같은 인권 도둑 여러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에 관련돼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같은 뭐 시민 단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피드백을 좀 받아서 그래도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인적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복지안전위원회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고, 전달까지 좀 부탁을 드려도 되죠? 제2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네. 여기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그때 섬찟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섬찟했는데, 그게 이제, 교육이 필요한 문제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의원을 시험 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여러 가지 각자 살아온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살아온 삶,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르면서 그런 언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죠.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6년부터 2010년 때보다는 정말 장도개발전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제가 상임위 끝나고 이렇게 회식을 갔는데요. 노래방을 갔는데 그때는 여성 의원이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있는데 도우미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서 이제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건데 일단 요 문제는 제가 저보고 얘기하라면 저한테 너무 가혹하긴 한데 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제가 이제 고민하니까 민의 영역을 공무원 영역이나 의원의 영역들이 좀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가지는 이제 공무원 조직이 가지는 그 보수성, 그러니까 그건 태생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책임이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거를 의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민 영역에서 각 정당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그 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교육들 저희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저희 1년에 그 장애 평등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4시간씩, 2시간씩 2번인가 이렇게 받거든요. 그렇게 어떤 실제로 정당에서 자신의 정당에서 공천하는 의원들이니만큼 그것들의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당이 사실 이제 뭐 저희 시민 단체에 있는 아마 기관들이 보통 뭐 대선, 총선, 뭐 지선 이렇게 앞두고 정책 질의서나 이런 거를 각 정당에 많이 보내요. 많이 보내는데 사실 답변 오는 정당은 특별히 이렇게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당의 요구는 많이는 하는데 피드백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예산을 뜯어먹고 사는 단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사실은 이제 특정 정당이 색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도 이미 이제 너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들이 많아서 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 저희 같은 기관들 시민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계신 두 의원님께서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지안전 관련돼서 어찌됐든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사회적으로서 그 성매매 직결지가 이제 폐쇄가 됐는데 지금 그 수원역 거점 공간과 활용돼서 이번 행정감사 때 좀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고 지금 저희 시민협에서는 그 거점 공간과 관련해서 그게 너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좀 의문도 있고 한데 이번 행정감사 때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지 짧게 좀 말씀 좀 공감 때 이제 해주시면. 그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는 또 저희 상임위가 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좀 우리 여성 쪽에서 이렇게 심도 깊게 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원시에서는 그거를 폐쇄시킨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일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큰일을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것이 폐쇄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폐쇄 자체가 의미가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부서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다르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복지안전위원회 이제 윤경석 의원님하고 패널분들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모니터링 결과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복지안전위원회에 뭐 노인 복지 장애인 관련해서 뭐 사정의 의원이나 그다음에 뭐 김동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사실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오고 갔고 뭐 우리 윤경석 의원님도 저희 모니터링 결과는 사실 이제 여성의 이제 뭐 고위직 비율부터 여성의 사실 그거와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다문화나 여성 관련 위탁을 받고 있는 곳이 너무 낮 위주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말이나 우리들이 필요로 할 때는 그냥 우유 공간으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당의 문제로만 자꾸 행정 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더 개방적일까 이러한 좀 질문이 오고 갔던 이런 결과 보고서가 있었다고 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우리 박정화 국장님의 이제 느끼신 거나 행정감사 질문하면 우리 박영태 시의원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술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지내다가 왔는데요. 행정감사를 이제 보다 보니까 교육이나 예술에는 항상 장기적인 목표가 중요하고 성과보다는 좀 멀리 보는 가치지향적이어야 되는 그런 가치지향적이어야 바람직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과와 예산의 효율성만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를 보고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성과와 예산의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인한 그런 괴리감 이런 것들을 각 의원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감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거를 감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혹은
뭐 성과가 어떻냐 혹은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그만큼 효과가 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외에 다른 지표 같은 게 좀 될 만한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처음으로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뭐 답변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크게 보면 저희 축이 교육하고 예술하고 관광입니다. 예, 체육 부분도 있지만 근데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의 편성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장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단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과도 있지만 계층별로 공정성 있게 예산이 지급되고 분배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 쪽을 보게 되면 사실상 특정 평생 교육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평생 교육과라고 하면 그 평생 교육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냥 소위 얘기해서 청년들만 교육을 지어주는 과입니다.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각 계층별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년퇴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동호회 뭐 예를 들어서 40대 50대에 직장을 하더라도 동호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런 교육화가 돼야 되는데 거의 없죠. 작년 행정감사 때 거의 없어서 하나 지적했더니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딱 하나 중장년 뭐 프로그램에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반영을 해왔고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그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교육과라고 명칭을 바꾸고 그냥 청년교육과라고 그냥 바꾸라고 제가 그런 심할 말을 좀 했는데 그럴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치도 있고 중요하지만 저는 배분과 공평성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를 더 드린다 그러면 예술 같은 경우에도 소위 얘기해서 보조금이라는 사업을 많이 들어갑니다. 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많은 돈이 소위 얘기해서 아마추어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부분들 보면 연령대가 또 다양하지가 않아요. 연령대가 항상 보면 특정적인 그 계층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아까 답변이 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쭉 이번에 행정감사에 아까 그 두 부분의 교육 예술 부분에 보게 되면 거기에 계층별로 노령화 고령화 되신 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둬서 그 예산 편성을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고 또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구마다 또 1년에 얼마씩 학교에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구에 맞게 그 학교 지역 특성에 맞게 나가서 예산 수립을 해서 나가느냐. 물론 포괄적으로 예산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정확하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작년에 봤기 때문에 작년에 중간에 몰고 들어와서 왔지만 제가 예산 수립하고 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들어가서 계속 팔로우업을 할 거예요. 트래킹을 하고 그래서 저희 일부 학교에 지원 보조금 사업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을 내서 그런 과에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트래킹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질문하고 좀 외람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계층별로 고르게 형평성 있게 그거에 맞춰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그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선으로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듣다 보면 이제 위원분들이 오실 때마다 이제 의원분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집중하는 부분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또 만약에 좀 위원분들이 바뀌면은 기조가 바뀌면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거 질문은 아니고요. 그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모니터링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박물관에서 뭐 유물을 구입하는데 100만 원 이하의 싼 거는 그만한 가치가 없지 않느냐. 구입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박물관의 100만 원짜리 가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의원들은 틀립니다. 뭐 특정 당의 성향에 따라 틀리고 각
연령대에 따라서 틀리고 살아온 삶에 대한 가치관도 틀리기 때문에 보는 관점은 틀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물관에 대한 소장품들이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특히 지적해서 그것 때문에 뭐 우수 행정감사로 뽑힌 사례가 있는데 수장고율이 이미 거의 2025년 되면 다 꽉 찹니다. 예. 그러면 한 200억을 들여서 또 수장고를 또 지어야 돼요. 근데 소위 얘기해서 수원시가 딱 말씀드리지만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상태에서 특례시지만 박물관을 3개 갖고 있는 도시가 유아무하게 딱 우리 수원시예요. 수원 특례시인데 사실 그 특례시도 이미 그 3개 수장고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그 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냐면 하이타이도 시대의 유물이다. 30년 지나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잔재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소위 얘기해서 또 그분들이 또 학예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애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유물을 100만 원짜리 이하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치를 평가할 때 어쨌든 수장고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장고를.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닌데 그럼 가감하게 있는 그런 존재 가치의 의미가 없는 것들은 역사적이나 유물 가치가 없는 것들은 우리 그 유관기관에 전시를 해서 대여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수장고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우리 사회 봉헌해주는 그런 사회단체나 아니면 물론 쓰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전시를 해서 장기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기증을 해서 그런 수장고율을 낮춰서 또 하나의 또 예산 한 200억에서 250억 들여서 박물관 안에 또 하나의 수장고를 짓는다. 그 돈이라고 하면 저는 사회복지에다 써야 된다고 사회 배려계층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사각지대에 개념. 저 문화체육위원회는 소속이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수원 시민사회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그 돈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그런 역사적 유물 가치에 잔재 가치가 없는 걸 계속 갖고 있어서 새로운 박물관 수장고를 몇백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제가 말은 하지는 않지만 100만 원 미만 가치의 그런 의미성을 둔 거는 아까 이게 수장고율이 이미 차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은 또 제가 몰랐던 얘기 같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 좀 물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 문제겠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기준을 예산으로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때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답변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가격으로 이제 이게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수장고가 다 찼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꾸준히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으로 끊자 해가지고 그럼 예산 때문에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딱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초선이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은 집행부하고 감정 싸움하는 일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에서 검토하다 보면 사실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초선위원들한테 집행부에 오래 계신 분들은 분명한 한계성은 있으세요. 집행부라는 게 소위 얘기해서 특히 과장님들이나 뭐 국장님들 같은 경우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안 바뀌는 걸 좋아하고 그냥 요것만 넘어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는 뭐냐면 그 인사 이동에 따라서 옛날에 했던 사람이 대부분이 없고 그럼 거의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면 다 인사 이동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있던 분이 막상 행정감사하면 그분이 아니세요. 예. 그렇다고 뭐 그분한테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말을 할 때 좀 그 언어 문제나 좀 많이 바뀌었다고 요번에 행정감사 들어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대화를 하거나 뭐 자료를 요청하거나 얘기했을 때 그런 감정 부분이 있어서 말을 편을 약간 집행부에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지 뭐 그분의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라 그분의 그런 자질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간 의원으로서는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당연하게 뭐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끼치면 저 또한 그 집행부하고 같은 자료를 얻고 같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거로 간다고 한다면 그분 자체의 의견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의원 누구냐고 말씀해 주시면 가서 조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도 박영태 의원님이 초선 그래서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뭐 초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자 공통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간을 예산 관련해서 한마디만. 네. 예, 저는 그 시민 영역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예산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심도 깊게 못했는데 수원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본 예산 편성된 부분이 가령 이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한 500~6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제 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지원. 혹시 그 노동정책과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십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요새 기억력이 하도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그런 대다수의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복지 이런 예산은 거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수원시 예산은 어떻게 하냐면 실링제로 해요. 그럼 이제 문화체육과 올해 예산이 이제 뭐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100억이었으면 내년에 100억을 기준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예산이 적은 부서는 계속 예산이 적은 거고 예산이 많은 부서는 계속 예산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링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실링제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털고 그냥 우리 수원시 내 버스 노선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처럼 수원시 예산도 정말 주민이 필요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좀 다시 이렇게 그 것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원시랑 비슷한 규모 다른 시의 예산 규모가 어떤지 아직까지 분석은 못하고 자료만 받아놨거든요. 실제로 국별로 가별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 분석을 이제 시민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소수 정당이니까 뭐 해도 되겠어 이러면서 자꾸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소득적 개념 이런 부분들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이 거의 월세 사시던 분들이 많아요. 주거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어렵고 월세 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주택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계속 확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말로는 특례시지만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게다가 우리 수원시가 이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된 거는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산 재정 자립도가 그만큼 취약해서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의 그 도움이 없는데 이제 다시 교부단체로 바뀌게 이렇게 예산이 현재 이제 기초이고 취약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원시 예산이 사회복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급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가 넘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그런 돈을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거 하듯이 예산 분석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네, 윤계석 의원님께서 발전 방향 모색에 뭐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도 이제 준비하고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및 패널 간의 의견은 끝이 났고 나머지 시간은 플로어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시의원이나 패널들 간의 상호 질문으로 나머지 시간을 좀 채우도록 하고요. 그 상호 질문 앞서서 제가 박영태 의원님한테 어찌됐든 저희 모니터링 그 결과 보고서 가운데 수원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도서관 사업소에 가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의견을 갖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플로어랑 하실 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수원에 박물관이 생각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그 SNS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광교 박물관을 제외하면은 이제 박물관이 되게 저조하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각 행정복지센터별로도 자기네들 홈피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동네 갈만한 데를 제시하고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고동동인 차이나타운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관련해서 또 좀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플로어분들 상호하기 전에 우리 아까 각자 소개했는데 우리 고은채 우리 수원 여성의 전화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 저 우리 오윤재 선생님하고 잠깐 소개하시죠. 네. 잠깐 마이크 받으셔서 네. 아까 그 시간 가졌으니까요. 잠깐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정자동에 사는 오현재입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윤경선 의원님께 한 가지 갑작스러운 질문과 동시에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그 예산에 대한 실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많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예산 편성 기법이 좀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점증주의 예산, 그러니까 올해 100억이었으면 내년에는 110억 정도로 이렇게 점증주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솔직히 안 해야 될 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제로 끝내야 될 사업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이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수가 많이 확보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 수원시의 지금 상황은 세수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올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쓸 건지. 그래서 예산 편성 기법을 좀 지금 흉내는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좀 더욱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 편성하는 실무부서에 많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함으로써 좀 하루라도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에는 이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 게 회계감사하고 정책감사라고 특히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지금 우리 박정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뭐 이 경제적 가치, 회계감사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인 예산 심의나 편성할 때에 그걸 좀 정밀하게 많이 준비해서 그걸 정책으로 판단해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게 예산 결산할 때까지도 영향이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상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편성할 때 따로, 결산할 때 따로. 이게 처음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얼마만큼 결실을 맺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좀 그거에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그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성과보다는 주민의 필요, 시민들이 필요하는 예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성과주의가 잘못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온열 의자를 설치를 하는데 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은 보통 도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도심의 버스 정류장 버스가 굉장히 자주 오기 때문에 거긴 3분, 5분인데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온열 의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드린 게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그렇지만 버스가 20분, 30분에 한 대씩 오는데 그리고 외곽이기 때문에 추운데 그리고 비바람 피할 데가 없는데 이런 데 온열 의자가 설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그 부분이 다른 예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지금 그런 장애인 이런 문제도
그렇죠. 장애 이동 편의 관련해서 저 수원시청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로비 있고 거기 계단이 4개인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옆에 이 엘리베이터로 불편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경사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뭐 이제 뭐 돈의 문제라 하면서 안 돼. 이렇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제가 그 이제 저희 아직까지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어요. 이제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여기 2층이기 때문에 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그 뚜껑이 열렸으니까 2층, 3층이니까 더 많이 필요하고 2층이니까 덜 필요하다 이 생각을 예산부서다 쫙 하면서 제가 그냥 가슴이 정말 철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그 누군가에겐 이 동행정복지센터가 그림의 떡입니다. 저기 이게 있지만 나는 거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절망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성과 몇 명 이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받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절실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그것이 불평등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주민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뭐 그 특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노동 관련한 그 복지 예산도 되게 많이 부족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뭐 이야기 네, 자유스럽게 네, 손 드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네, 종용훈 목사님. 네. 뭐 짐작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그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영태 의원님 그 군공항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시민단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처음 시작이 그 뭐 실명을 밝혀서 죄송하면 김진표 의원 공약에서부터 출발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개인의 그러니까 정치인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시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다가 시작됐고 그것이 계속 이제 하다가 보니까는 여기 경기국제공항까지 왔는데 사실 군공항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국제공항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을 얘기하다 보니까 군공항 하면은 화성 주민들이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까 그거 싹 빼고 경기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이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하는데 경기국제공항에 이제 물류센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가 아는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나라나 도에다가 하면 못한대. 왜? 자기 용역 싸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반대되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소스로는 거기에 물류센터,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오면 거기 몇 배에 달하는 물류센터가 필요한데 땅 부지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청주공항하고 또 이제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기차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기존 공항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군공항은 없어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거기 누구도 반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건 일방적으로 화성시에 그 짐을 떠옮기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매향리의 아픔이라든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곳에 억지로 수원이 떠넘기는 그러한 작업을 왜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수원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거기 몇 년 동안 얼마를 썼습니까 돈을? 수원 주민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동부 서부 출장소인데 동부 가서 이렇게 하고 서부 가서는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화성시에다가 왜 수원 예산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좀 시민단체와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지금 미래협력국으로 바뀐 거 들었는데 좀 멈추고 지금 당장 뭐 경기도도 지금 이제 문제가 걸리고 여기도 예산 삭감이 있던데 이렇게 막 급박하게 정치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주민들하고 화성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출발할 수는 없는지 좀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명하게 저희도 이제 그 수원에서는 사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대놓고 본격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거를 좀 수원시에서도 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전을 왜 화성시로 이전하는 거 거기 갈등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부안군 얘기한 거는 뭐 사실상 입장 바꿔놓고 아무리 내가 내 집 앞에 와서 너 좋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지원해 줄 테니 가져가라. 똑같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화성에다가 일부 지역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론이 돌았다고 얘기는 말씀하시지만 그 여론에 대한 제가 보는 신뢰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렇고 우리가 너무 그쪽을 자극하다 보면 그쪽 자체에서도 또 반대하니 반대해서 수십억에 달하는 우리보다 또 돈이 많아서 우리보다 더 홍보를 더 하고요. 만약에 투표를 붙인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남이가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집행부에서는 계속 홍보해서 여론 돌아서 이긴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부안군 시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핵폐기장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 문제 갖고 문제를 틀었던 건 뭐냐면 지금 홍보비라고 해서 특정적이지 않지만 다양하게 그 광고를 하거든요. 배너 광고를 하든 뭐를 하는데 사실 거의 안 보는 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효율이나 특정 지역에 가서 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고 저 역시도 무조건 공공화는 이전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점이 누구의 성과, 뭐 내 집행부의 성과, 빠른 시일 집행부의 성과를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저쪽은 양보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준 시장님의 내 성과다라고 주장을 하고 모든 주도권은 수원에 있는 것처럼 언론이나 뭐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쪽은 정명훈 시장이 거꾸로 반대 아닌 반대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인 기사 나한테도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 집행부 얘기할 때는 항상 화성시를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수원시를 언급해야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져가지 않느냐. 아까도 윤경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거긴 공항이 그 타격지로 따진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도 공격 대상이 1순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좀 너무 집행부의 실적을 위주로 해서 초기에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국장이나 아니면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력 있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요번에 회의하면서 계속 말렸던 부분이 좀 릴렉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라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거는 듣지를 않아요. 예, 왜냐면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니까 요걸 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의회에서 우리 그 위원회 할 때 그런 방향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대 민간들이 가야지 관이 주도끼리 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에다가 결국 그 관에 이권이 돼 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정치인들의 그런 대결 구조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평선밖에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의원님이 저희 성경평화회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그다음 집행부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아, 제가 그거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시민협력국에서 같이 우리하고 간담회를 같이 엮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의원회에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문화체육에서 떨어져서 다른 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장이나 아니면 저희 위원회 민주당이든 아니면 그 국민의힘의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다른 프로분들께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네, 마지막에 하길 바랬는데 이제 다른 분들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일단 원래 오늘 이렇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가장 또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윤경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학교 시민협에서 반드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서로 이제 상생하는 하나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더불어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발전 방향이 때 원래 주제이다 보니 저는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실 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부, 집행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생각들이 있으시면 좀 들었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만큼은 바라보는 방향이 시민사회와 의원님들이 같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집행부를 바르게 견제하고 그 속에서 주어진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크기만큼은 정말 좀 이렇게 당을 떠나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두 분 참석한 의원님들이 시민사회와 2023년도에 진행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하면 서로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더 나은 행정사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장서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것들이 개인의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무감사가 되려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수원 시민으로서 살면서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무감사 전에 뭐 10월이든 9월이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때도 그러면 좀 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때 이제 그러니까 분석의 과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했을 텐데 좀 언론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시민단체 어디서 어떤 걸 했다. 이런 거를 해야지 하는 걸 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뭘 하고 있는지 또 뭐 의원들도 어떤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누구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자료를 간단하게 어디 단체가 어디 거를 했다 이런 것도 보도자료 하고 뭐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누가 언급하셨는지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말씀은 좀 하긴 그렇지만 행정감사 처리 결과를 아마 이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 수집해서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 의원한테 주는 거를 시민사회에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우리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오픈을 못하게 지침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서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오픈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뭐 카피해서 얼마든지 카피해서 배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자치분과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당연히 시민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구를 해서 나갈 수 있게 배포를 할 수 있게 예산도 안이 안 되고 저기 완성된 거는 상관이 없나요? 예, 근데 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결산서가 아니고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저도 제가 잘못 예, 그래서 하여튼간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서 우리 회장님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만약에 오픈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요청을 하셔서 이 주무부서에 요 담당이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주요 대표 시민단체나 그런 유관기관한테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경선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의원의 한계성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소리 말씀드리면 좀 곤란한 얘기지만 어쨌든 간 시민단체에서 해서 조례나 시정이 제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또 주민들을 좀 잘 이끌어갔은 해당 동에 있는 지역구의 주민들하고 매일 만나고 그분들에 대한 정치인이니까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또 가다 보면 주어진 시간에 제대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한 달 전에 모니터링 팀이 그런 결과를 팔로우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뭐 지역위원이 있다고 그런다면 해당 지역위원한테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런 위원회에 있는 해당 위원한테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느냐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받아서 그거야 오픈된 내용이니까 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일단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준비를 하셔서 뭐 행정감사 때 뭐가 문제 있다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저희가 아까 드렸던 문화재단에서 지경하는 도서관이 도서관 사업소로 가야 되느냐 그게 쟁점이었으니까 그리고 네. 박물관에 어찌됐든 홈피가 많은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광교 박물관 이외에 다른 박물관 그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잠깐 네. 말씀 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간단히 먼저 그 사실 문화재단 기능이 크게 보면 어쨌든 예전에는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문화 개념이 아니고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켜 화성행궁의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만든 재단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뭐 축제하고 이렇게 물론 그 축제 안에 뭐 화성문화 축제는 외부인들이 오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기능이 어느 순간서부터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변질이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린이 도서관을 위탁을 해서 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경쟁력이 없다 생각을 해서 그 전에 계신 시장님께서 경쟁력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을 한번 해봐라라고 저는 들은 거는 그렇게 들었고요.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위탁을 주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문화재단 위탁을 주다 보니까 문화재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주 업무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그래서 오늘도 도서관 사업 가가지고 기관 방문을 해서 빨리 종결을 해라 본연으로 가져가라고 우리 의원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더 이상은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사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게 저희 의원의 생각이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박물관은 아까인 것처럼 저희 터치 수원이 있어요. 터치 수원도 있고 소액에서 박물관을 홈피를 들어가서 보신다면 각자 수원 박물관, 화성박물관 각자 홈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수원 박물관 하나에 걸어서 들어가면 동시에 연결돼서 안쪽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 광교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박물관이나 무슨 박물관의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의원회끼리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박물관은 좀 지역 문화 특성에 맞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서 그냥 소위 얘기해서 박물관도 있지만 박물관에 뭐 역사 뭐 교육 무슨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 지역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공간을 좀 바꿔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홈피는 어쨌든 한 시스템에서 하나가 끌고 들어가가지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끌고 들어가 각자를 치면 박물관을 치면은요 그럼 광교박물관을 뜰지 수원박물관을 뜰지 저기 뜰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수원박물관 치면 수원을 들어가면 그 안에 배너가 떠서 광교박물관이 나오고 화성박물관이 나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원 시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 광교박물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 네. 광교박물관은 거의 저쪽 지역에서는 모르고요. 그리고 또 각자의 세 가지 기능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수원박물관하고 화성박물관 그래서 그거 부분은 업무 지시 사항으로 제가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홈피 효율화하고 각자 특성에 맞춰서 기능을 하되 광교박물관은 제 생각입니다. 광교박물관은 그냥 시민의 품으로 돌려줌으로써 화성하고 두 개의 박물관 기능이 제대로 하고 나머지 광교박물관은 그거에 맞는 주민들을 위한 아니면 수원 시민의 무슨 위한 그거로 바뀌어가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고 예, 행위를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전 방향 모색 이 토론회와 관련해서 사실 프로분들이 더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시간도 네, 저희가 100번 토론했는데 네, 우리 수원 YWCA 변남수 의원님. 네. 네, 지그시 눈을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네, 질문. 네, 제가 오늘 토론에 참석해서 드는 생각은 모든 걸 총합했을 때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모두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면 처음에 뭐 사무감사 받을 때 자료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전에 네트워킹이 되어 있었으면 자료 없어도 저희 위원회에 돌아가는 그림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가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네트워킹 없이 무조건 사무감사 저희 준비 없이 갔다가 또 준비 없는 자료를 가지고 되게 맥락 없이 어떻게 보면 사무감사를 이게 제대로 한 건가 하고 돌아온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봤을 때는 시민단체에는 역량을 좀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에 뭐 예산하는 것도 저희도 공부도 해서 저희가 좀 단단한 시민단체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사전이든 평가 토론회를 했을 때 어느 위원님들도 서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평가에 이어서는 저희 Y에서는 자체적으로 성별 영향 분석을 해서 저희가 되게 괜찮은 과에다가 저희가 시상을 하는 1년마다 한 번씩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럼 시민협 자체에서 우수위원이든 우수위원이든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드리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꾸 의회와 시민단체가 좀 자꾸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박영태 의원님께서도 대상이 좀 생애주기별로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대부분 의회는 행동하고 진행하기 편하게 위탁시설들이나 이런 기관들을 좀 많이 옆에 두시고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에도 각각의 주제별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을 좀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신다면 시민협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또 영역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의회에서 좀 많이 만들어 주셔서 청소년, 청년 이런 분들도 대부분은 청소년 재단에서 하는 행사 외에는 사실상 저희가 접할 수 있는 행사는 말씀드린 뭐 이렇게 작은 보조금 사업밖에는 사실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시민단체는 오늘 이후 이 감사 토론회 평가회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사전에서도 좀 계속 얼굴을 배웠으면 좋겠고 그 의견들이 통해서 제가 마지막 그 감사할 때 저희가 그 미망인 분들이 감사 지적을 되게 많이 당하셨어요. 유공자 미망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난감하시니까 시민이 답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 과장님들도 되게 되게 불편하지만 대답을 되게 열심히 해주셨을 때 마지막 그 미망인 분 대표분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가 시민단체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내년에는 나부터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민협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에 사전 사후 또 그 안에 진행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변남수 위원님이 거의 마무리 말언미 클로징 멘트를 하셔서 자 질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꼭 저희 문화체육교육위원회나 복지안전 말고 그냥 이 시의원분들한테 뭐 바라거나 아니면 뭐 질문사항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우리 김희경 대표님. 예, 어쨌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했고, 또 그 의원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였나 싶긴 한데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토론회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의원님들은 이제 우리 시민들을 대의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 단체가 또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발전적으로 감시도 하지만 또 지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손을 뽑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민사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활용해 주셨으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행감이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되려면 사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의사소통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7일, 9일 이 안에 다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쟁점을 잡아내는 것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는 이제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다각적인 시선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고, 또 수원시도 수원시 나름대로 보다 좀 이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좀 긴장하고 좀 시행정을 더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주기적으로 어쨌든 좀 뭔가 소통하는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뭔가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나자 했을 때 좀 반응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행감 전에 자료들이 충분히 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김희영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에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윤경선 의원님이나 박영태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사실은 믿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의 의지만으로 이 네트워킹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만나고 싶어. 대표님도 와 계세요. 최명기 의원님. 네, 최명기 민주당 대표님. 네네.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자리에서 뭐 두 분께 이거 약속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이게 의원들 안에서의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좀 후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좀 이어주셔라. 어떠한 또 뭐 지금 토론회 그 다음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의 토론회를 이번에는 그 의회에서 좀 제안해서 좀 만들어 주셔라. 라는 것까지가 오늘 좀 요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클로징 멘트로 좀 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뭐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이제 들어와서 느낀 게 반대 아닌 반대, 뭐 당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뭐 조례를 보거나 뭐를 하게 되면 저희는 민주당이고 또 다른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일단은 저희 당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시민사회 단체하고 좀 편한 프렌드한 게 있고, 그쪽은 불편한 게 있다 보니,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수원시를 발전시키고 어쨌든 간에 더 나아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선 또 소통해 나가는 게, 그렇다고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쪽에서 겁을 하더라도 자주 찾아가셔서 대화하자고 얘기하고 계속 하셔가지고 그분들 좀 끌고 들어올 수 있게, 물론 저희도 서포트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자해자라고 해서 자기가 가서 직접 가서 계속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만나줘도 가서 찾아가고 또 대화하고 계속 요청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해서 그런 걸 좀 관계를 좀 오해를 부식시키고 더 수원시 큰 시민사회나 수원시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그분들하고서도 같이 가고, 물론 뭐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좀 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주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일조해서 같이 옆에서 다른 의원 한두 명이라도 끌고 나올 테니 분위기만이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말씀이 좀 오늘 같은 장소도 의회를 섭외해도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향후는 뭐 의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공식적으로 뭐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면 저희 최명기 당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최명기 의원입니다. 저는 29일 날 저희 다 도시환경이 있어서 사실 먼저 조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체크하려고 사실은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의원님들이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인데 사실 의원님들이 그 많은 그 수백 페이지의 어떤 그 보통의 상임위별로 한 그 20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다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거를 다 그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의원님들이 각자 팩트 자기가 주요 관심 있는 분야만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안기 그 사무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도시환경 쪽이니까 그리고 환경운동 문화 그라든지 연합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수반돼 갖고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원들이 다 하지를 못해요. 예, 근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제 또 정책지원관이라고 그나마 이번에 이제 조금 의원들을 보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나마 아마 2023년부터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또 아무래도 좀 양적인 거, 질적인 거 모든 면에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단체와 또 우리 의회 의원들과 개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같이 만드는 자리, 그런 자리는 충분하게 서로 간에 협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영공원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지하철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소각장이라든지 뭐 수직구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상황 자체를 시민단체하고 같이 얘기하면 의원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상황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시민단체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어떤 내용을 가져갔으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우리 최명기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전현 그 수원 지성역 우리 10번 위원님이신데 오늘 보고 느낀 거 있으면 좀 소희처럼 한마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오늘 토론의 주제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의원님들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시민사회 단체 협의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근데 시민으로서 이렇게 보면 그 아까 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박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일반 시민이 볼 때 이렇게 보면 그 어떤 거냐면요. 집안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이 늘 불안한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수원시의 모습이. 그래서 뭐 일이 있어서 볼 때마다 불안해요. 과연 저게 결말이 어떻게 나고 그 후폭풍은 어떻게 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불안감이 있어서 좀 그 행정과 시의회가 정말 잘 어우러져서 그냥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 아빠가 잘 살아야 자식들도 잘 삽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의회나 그 시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조금 주제는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민자 위원님이나 우리 이미경 대표님 혹시 서지현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 패널 분들, 시의원분들 마무리 발언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발전 방향 중에서
아까 윤경선 의원님께서 그 얘기하셨거든요. 정당에 공천 받을 때 아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교육 좀 받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반 우리 학교에서도 그 뭐 성적으로 생각하면 고충위원회 이런 게 의무적으로 내부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선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아까 박영태 의원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데에서 이런 게 펼치지 못해요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나 젠더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가 요청된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그 분야에서 하시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럼 도움을 받아서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받고 아니면 지금 시의원, 도의원, 의원님들께서도 그냥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런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행정감사 받을 때도 어떠한 실수나 똑같이 소중한 사람 또 소중한 우리 시민들 그래서 존중이 자연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은태 대표님 혹시 뭐 하실 말씀? 너무 늦게 참여해서 그래, 네네 나중에 네 듣는 우리 혹시 박민자 의원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괜찮으세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우리 이정수 국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및 클로징 멘트 다 그냥 같이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뭐 오랫동안 모니터링 했는데 항상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로 마무리 젖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같이 할 수 있는 뭐 사실은 다 모이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랬을 때 뭐 여성 의원들 간담회, 여성단체 네트워크 그리고 뭐 우리 안에서도 그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 분야 또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조금 자리를 더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다 깊이 새기고 그것들이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이전이었던 건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시정연구회라고 저희가 시민협의회에서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2018년에 위원장 했을 때도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의원님들 한 번 만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 결국은 그 해도 못하고 19, 20, 21, 22 지금 23년이 됐는데 지금 뭐 시민 플로어나 패널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말 시정 연구 그 연구 안에는 말씀하셨던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좀 촘촘히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연구를 이제 계속 좀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됐든 뭐 정당의 색을 떠나서 민관이 만나는 자리가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좀 유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고 또 단체 시민 단체뿐만이 아니라 의회 모두가 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으로서 의무잖아요. 뭐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근데 이제 큰 곳에서 나는 거는 뉴스로 접하기가 쉬운데 당장 내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이런 자리가 있는 것 자체가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았고 이런 자리가 또 걱정되는 건 앞에서는 자리 열심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예, 혼자만의 눈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그 직장 생활하다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좋은 얘기 경청 다 들어서 시민사회가 수원시에 기초적으로 주도적인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 대표님들께서도 그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해주시는 게 결국은 더 발전되는
또 나간다고 보거든요. 당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일단은 기초위원으로서 여기 앞에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토론회 100분 토론 형식 방식으로 사실 이제 시간도 제한하고 각자의 그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패널 분들도 사실 자기 전문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좀 그런 인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또한 이 자리가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방식으로 좀 러프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이 토론에 관련해서 뭐 답답하거나 이런 거 느끼셨더라도 좀 이해 바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발전하며 그 공감을 이끌고 저희가 늘 아까 마소연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잘 진행이 안 됐지만 2023년도를 기점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나온 거 잘 기록화해서 아카이브는 남기고 요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또 시민님이 되도록 할 거고요. 네, 잠깐만요. 우리 최명기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다는데 먼저 잠깐만 대표 의원님 우리 지선료 오늘 너무 애쓰셨어요. 우리 이선주 주무관님하고 우리 활동가분한테 박수 한 번만 좀 주시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아까 듣다 보니까 이게 저희 아까 우리 윤경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 내에도 이 성인지 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 그다음 또 인권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계속 근데 예산 결산 뭐 행정사무감사만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내용도 다 예산이 잡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는 또 다시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우리 윤경선 의원님 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도당에서 직접 나와서 성인지 교육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도당 내에 당은 당규 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태 의원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예산 또 결산 또 이런 어떤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 상황은 이건 대비가 아닙니다. 이게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밖으로 유출이 다 돼요.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여서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라는 거는 막 진행 중에서 이게 밝히는 것은 아니고서는 이거는 이미 자료로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 우리 수원 시민이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시다면은 뭐 다른 부분 모르겠지만 도시환경에 있는 자료는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YW 함께 해주신 활동가분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기념 촬영에 꼭 다 함께 하세요.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세요. 자. 더 오시죠 뭐. 자, 수원 시민형 하면 화이팅 한번 하시죠 뭐. 수원 시민형 화이팅! 네, 오늘 함께 해준 우리 박영태 화이팅! 윤경선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